오늘은 선교사의 짐 싸기를 다시 녹화합니다. 아까 보니까 마이크 안 꽂고 녹화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. 말소리 안 들리면 되게 답답하죠.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다시 녹화하기로 했어요. 옛날에 무슨 남겨진 가방이라는 그 옛날 선교사님들 가방 그 영화 만든 거 있잖아요. 그때 선교사님들 가방은 정말 단촐하고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영화를 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뭐 정말 성경책 몇 권하고 옷까지나 있는 이런 그런 걸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요. 제가 선교사 돼 보니까 그러지 않고 이거는 무슨 전투예요. 전투 생존. 음, 제일 필요한 게 고춧가루였고요. 하여튼 오래 버틸 수 있는 거. 그리고 여기 오면 건어물 같은 거 많이 생각나서 건어물. 그리고 보리차 한국에서는 안 먹는데 여기선 보리차 좋고요. 신발이 여기 너무 열악해서 신발은 한국에서 꼭 사오라고 그래서 신발은 좀 샀어요. 미숫가루 같은 것도 이제 비상식량으로 황태채도 이런 거, 그 마른 나물, 말린 무 말랭이 이런 거 김치 대용으로 좋거든요. 저 찹쌀은 결국은 포기했어요. 무게 때문에. 저게 1kg잖아요. 그리고 이 장화도 포기했어요.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. 뭐 다음에 가져야죠. 그 이 병에 들은 거는 필터고 그리고 주전자는 그래도 꼭 가져왔어요. 주전자 너무 필요해서. 여기 주전자도 파는데 되게 비싼데 어 그 막 녹이 너무 슬어서 안에가 녹슬어서 물을 못 마시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건 가지 말린 건데 이건 가져와서 다 먹었어요. 아니 거기 물로비아 그 교민댁에서 어, 다 묻혀서 먹었어요. 들말러 갖고 와서 이거는 이모가 준 건데 이것도 무거워서 다 포기하고 고춧가루 하나만 건져왔고요. 아 이거 그냥 넘어왔다. 여기 시계를 안 팔아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계 읽는 법을 가르칠 때 시계가 없어서 하나 가져왔어요. 여기서 시계 하나 뭐 10달러라는데 10달러면 15,000원이잖아요. 15,000원인데도 없어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5,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. 그리고 쥐가 많아서 쥐 잡는 거 좀 샀고 뭐 우리들의 소울푸드 라면 몇 개 샀고 이거 말고 또 이렇게 라면 한 박스 남편이 사다 준 게 있어서 그거 넣고 저 최근 와리즈 워십 저거 하나밖에 못 가져왔고 비상식량으로 뭐 오뚜기 짜장 이런 거 몰부분 먹을 수 있는 거 좀 넣고 한국 과자도 저거 그냥 남편이 교회에서 받아온 건데 여기 있으면 막 저런 것도 아쉽거든요. 그래서 가져왔어요. 좀 가벼우니까. 그리고 샤워할 때 맨날 저기 슬립 이거 없어서 샤워 신발 하나 샀고 그 막 맨발에 여기 그 화장실이 더럽거든요. 그리고 균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고 그래서 위생 차원에서 샀고 목장갑 이거는 일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포기했어요. 목장갑은 지난번에 가져와서 일단 이번에 무게가 초과가 돼서 많이 뺐어요. 저 진짜 해물 건더기라는 거는 지난번에 포기했던 건데 이번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슬리퍼는 전도사님이 준 건데 세 개가 우리 리더 여자애들 중에 세 명이 있어서 걔네들 주고 싶어서 이건 좀 가져왔고요. 여기 집게 같은 거 안 팔아서 여기 뭐 손으로 만져야 될 게 많아요. 더러운 게 집게로만 그 있으면 되게 유용하고 집게 없으면 다 손으로 만져야 돼서 집게 가져왔고요. 이게 이민 가방이라는 거예요. 지금 이제 너무 커서 내가 멀리서 찍어서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. 거의 뭐 사람 가슴만큼 오잖아요. 가슴은 좀 뻥인가? 허리만큼 오나? 아무튼 우리 이거를 이제 공항에서 그 카트에다 실었는데 우리 아들이 체격이 좋거든요. 힘도 좋고. 근데 이거 밀면서 막 휘청휘청 했어요. 결국은 나중에 아들 둘이 나눠서도 낑낑매면서 날랐을 정도로. 그리고 이거 날릴 때 택시에 다 안 들어가서 트럭 불러서 갔어요.
비가 온다 해서 또 탑차 불러서 갔어요. 근데 탑차 그 드라이버 운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어서 오히려 제가 그 수송비를 내는데 뭐 사 먹는 데 쓰라 그랬나? 그러시면서 오히려 헌금을 2만 원을 하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지난번에는 가방 2개 가져갔는데 이번에 고심 끝에 가방을 하나 추가하기로 했어요. 이번에는 이제 가면 좀 오래 있다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무리해서 가져가자 그랬는데 또 이것저것 가져가다 누가 뭐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무거운 거 넣고 나니까 또 먹을 걸 많이 뺄 수밖에 없게 됐죠. 그리고 이게 기내 가방인데 기내 가방을 저렇게 뚱뚱하게 막 다 확장을 해서 했다가 나중에 확장 풀어서 15kg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핸드폰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뭐 타블렛, 노트북, 그 다음에 참기름 기계, 그리고 빔 프로젝터 막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. 그리고 배터리 이런 거. 근데 이게 초과가 돼서 결국 여기 있는 참기름 기계를 저 가방에다 넣고 참기름 기계가 8kg더라고요. 가방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중에서 8kg를 또 꺼낸 거예요. 그리고도 가방 하나가 10kg 초과돼서 초과 비용도 냈어요. 그래서 토탈 가방 하나 추가하고 초과 비용 내서 53만 원을 냈고 이게 지금 그 뭐지 우리가 이제 저울 갖다 놓고 재면서 했는데 그 무게가 초과돼서 가져오려다가 가방에다 넣었던 것들 다 꺼낸 거고요. 근데도 이 저울이 잘못된 것 같아요. 이거보다 공항에 가니까 실제로 무게가 더 나왔어요. 참기름 기계인데 여기 참깨를 팔아요.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근데 참기름을 안 먹어요. 하여튼 뭘 살 줄 몰라 뭐든지 다. 그래서 가르쳐도 줄 겸 해서 참깨 짜서 좀 나눠 먹고 이걸로 짜면 이게 좀 우리가 먹는 참기름처럼 막 고소하고 진하지 않고요. 요새 뭐 웰빙 참깨 그래갖고 색깔도 누르스름하고 저기 고소한 맛도 들 나는 거 그런 거 있죠. 근데 고소한 맛을 내고 싶으면 많이 볶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. 집에서 해보니까 됐어요. 근데 사실은 아보카도를 짜서 그걸 다 상품화하는 걸 연습해보고 싶었는데 아보카도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기계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또 해봐야죠. 비비텍 이게 56만 원인가 뭐 59만 원이에요. 시가가. 근데 중고나라에서 뭐 한 2번 봤다는 분한테 25만 원에 샀어요. 휴대폰도 저는 다 당근마켓에서 사갖고 오거든요. 싸게 스펙 잘 봐서 좋은 제품인데 시가보다 좀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시간이 없어요. 그거 지켜보느라고. 그래서 휴대폰을 한 사람이 한 10개까지가 가져올 수 있다는데 거의 뭐 6, 7개 가져와요. 혹시 10개 가져왔다가 또 뭐라 그럴까봐. 그리고 늘 넣을 공간이 없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사달라고 부탁한 사람들 것도 주고 또 이제 이제 고맙게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는 뭐 최고의 선물이죠, 휴대폰이. 뭐 아주 그렇다고 뭐 S 시리즈 좋은 건 아니고요. 여기서 쓰는 거는 주로 A 시리즈 보급형을 많이 드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나는 꼭 S 시리즈 사다 달라 그러면서 돈을 주는 사람은 한두 명에 한해서 사다 줘요. 내가 나머지는 못 사다 주고 누가 노트북 사다 달라 그래서 그건 거절했어요. 내가 노트북을 사올 공간이 없다. 다음에 뭐 좀 한가하면 모를까. 지금은 우리 학원 공부방에서 쓸 아이들 수업 시간에 쓸 노트북 그거 하나 더 가져오기도 바쁘고 내가 갈 때 또 내 노트북 쓰던 거 갖고 가잖아요. 그러니까 올 때 노트북을 2개 들고 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노트북 2개 가져오는 걸로. 그래서 나중에 누가 올 때도 노트북을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지금 이 컴퓨터 교육이 정말 절박하거든요.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거 중에 아이들 비타민 C를 급하게 누가
갑자기 약국에서 목사님이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래서 그냥 비타민하고 구충제를 얘기했는데 와서 보니까 비타민 구충제는 좀 뭐랄까 효율성이 떨어져요. 올 때는 굉장히 양도 많고 무거운데 아이들한테 뭐 한두 알, 두 알씩 돌아가나 이래요. 그래서 그거 갖고 무슨 비타민이 얼마나 보충이 되겠어요. 차라리 연고 같은 거를 다음에는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마데카솔 후시딘 가져와서 뭐 한국인들 하나씩 주고 그래서 남은 게 지금 세 개하고 후시딘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인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. 한국인들도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시지만 교민들 중에는 사업하러 오신 분들은 비행기가 아까워서 막 몇 년씩 안 가거든요. 한국에.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해서 차라리 연고를 많이 사와야 되겠어요. 연고. 약 그런 거. 그 위장관 운동 조절제는 제가 지금 위무력증인데 그 저는 체하면 그러니까 위무력증 그러니까 체했다는 게 저한테는 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면은 꼭 반드시 두통이 와요. 보통 때는 제가 두통이 없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체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전 속이 체한 것보다 머리 아픈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여간에선 낫질 않아요. 꼭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아야지 낫는데 그래도 내가 선교 오려면 한의사가 없으니까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한 게 활명수거든요. 활명수 먹으면 되더라고요. 근데 활명수가 병이고 액체라서 목사가 왔는데 이번에 정말 세네갈이나 다른 나라는 다 한국인 슈퍼 있어서 활명수 뭐 그다음에 쌍화탕 뭐 신라면 이런 거 다 파는데 뭐 라이베리아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갖고 제가 그래서 나 왜 이런 나라에 왔을까 그러고 막 정말 이 나라에 정말 하필이면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런 나라에 왔을까 그리고 그 몬로비아 남들 다 있는데 굳이 여기 부캐넌에 와서 더 아무것도 없는 부캐넌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왔더라?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명으로 왔죠. 제가 원해서 왔죠. 누가 가라 그래서 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셔서 온 건데 너무 아프니까는 정말 육이 약해지니까 영도 약해져서 이대로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. 아니면 다 포기하고 살을 내면 한국으로 가야 되나 보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나님 먼저 시작하신 일인데 벌써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? 아니면 제가 자격이 없어서 저를 거두고 데려가실 건가요? 그러면 당장 후임자도 없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?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 사역 계속 맡기시려면 제발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. 하나님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.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낫더라고요. 또 그 마침 그때쯤에서 남아공 선교사님이 그 바오디 디모데에게 권한 그 와인을 처방해 주면서 와인을 좀 마셔보라고 와인이 발효식품이라서 좋다고 그래서 그 와인을 처음에는 한 타락 먹었더니 되게 트름이 나고 좋았고 좀 뚫리더라고요. 머리도 개운해지고 그리고 이제 잠시 그런 듯 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완전히 깨끗이 낫고 그 다음에는 와인에다가 따뜻한 물을 좀 타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.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제가 선교 편지에다가 이제 아팠던 얘기를 썼더니 본인도 이 병이라 그러면서 위장관 운동 조절제라는 약과 알마겔이라는 약을 먹으면 위장이 무력하고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한테 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혹시 누가 보시면 이 약을 좀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 약을 구하셔서 저희 집으로 우편으로 택배로 보내면 저희 남편이 11월 달에 오거든요. 남편이 가지고 오면 돼요. 포진 연고를 권사님이 2개를 줬는데 이게 참 유용했어요. 제가 한포진이 굉장히 심한데 한포진은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하면 생긴대요. 이건 전염성 있는 무좀 이런 건 아니라는데
습진 종류라는데 이게 되게 긁으면 안 되고 터트리면 안 된다는데 저절로 터져요. 가려워요. 그리고 그래서 긁으면 그냥 터지고 그럼 터지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알아서 얼른 연고 바르고 소독을 하는데 전에 모르고 처음에는 그래갖고 그게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이게 수시로 피곤하면 재발되는데 이번에는 오자마자 재발되더라고요. 몬로비아 있을 때는 없었는데 부캐논에 도착하니까는 재발하더라고요. 솜, 그리고 여기는 베개 속에다 무슨 쓰레기 같은 걸 넣었어요. 뭐랄까, 누비 이불 만드는 데서 쓰는 그 스폰지 쓰레기 같은 거를 넣어서, 그걸 깨끗하지도 않아요. 제가 열어보니까 정말 이불 가게에서 빗자루로 쓸어서 담은 것 같은 쓰레기, 이런 걸로다가 베개를 만들어서 도저히 머리에다 비고 못 자겠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 지난번에 올 때 솜을 가져와서 제 베개 하나를 만들었어요. 솜은 가볍고 그 자체로 또 이제 여러 가지 깨지는 물건들 사이사이에 넣으면 완충제도 되고 그래서 좋았는데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남편 베개를 못 만들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자주 오가면서 도와주는데 오면 뭐 좀 자고 가잖아요. 그러면 남편이 저기 잘 때 필요한 것 같아요. 아무튼 하여튼 솜이 좀 필요하고 이불도 그런 이유로 하나 필요하고 이불도 여기는 우리가 초록색 통에다 넣는 안 쓰는 이불 버리는 거 있죠. 그런 거 같은 거 중국 거 그것도 막 팔아요.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사서 쓰는데 하나 쓰고 있는데 제 느낌에 이 이불에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많이 이불에서 모여들어서 사는 것 같아요. 자다 보면은 이불을 덮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몸에 여기저기가 물려 있어요. 모기가 물은 게 아닌가. 저 이불 빨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불이 필요해요. 고추장, 된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. 있으면 뭐 좋죠. 물만큼 넣고 끓여 먹어도. 아이들 용품, 학용품을 이제 많이 주시는데, 이게 학용품이 정말 갖고만 오면 너무 좋은 건데, 이게 무거워요. 그리고 아이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안 돌아가서, 여기 연필도 되게 질이 안 좋거든요. 연필이 막 잘 깎아지지도 않고, 써지지도 않고, 부러지고, 연필이 부러져요. 심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나무, 거기가 부러지고, 그 연필깎이는 이렇게 쬐끄만 거 하나에 100원짜리 같은 거 팔아요. 근데 다이소에서 1,000원, 2,000원이면 좋은 연필깎이 있어서 제가 연필깎이는 좀 몇 개 사왔어요. 애들이 또 이거, 우리 학원 할 때도 보면 연필깎이 애들한테 맡기면 한국 애들도 연필깎이를 집에서 이렇게 전기로 하는 연필깎이만 써봐가지고 이런 거 주면 다 고장내트리거든요. 그래서 연필깎이는 내가 일일이 깎아줘야 돼서 그냥 연필 안 써요. 힘들어서. 그래서 이제 연필 준 거 우리 며느리가 공항에 가서 갑자기 줘서 100개짜리 그건 그냥 애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줬어요.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저학 ABC 반은 연필 가져오라 그러나 봐요. 그래서 좋아하고 또 휴대폰, 태블릿, 노트북은 이제 계속 가져와서 쓸 때가 많고 충전기도 여기 제품들이 비싸고 질이 안 좋아요. 보조 배터리도 그런 거 필요하고요. 케이블 얘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.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이제 끝났네요. 그리고 요번에 인후염이 또 왔는데 요새 여기서 자꾸 목감기가 왔다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으면 다른 건 다 낫는데 이 목감기 인후염이 심해져서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서 폐렴으로 가더라고요. 지난번에 한국 갈 때도 말라리아랑 기침 감기랑 같이 와서 게다가 뭐 그때 한포진, 대상포진 막 이런 것도 다 있을 때고 그래서 겁나서 기침이 와서 폐렴으로 제가 폐렴 잘 걸리는데 폐렴 되면 여기서 곧 치료할 데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무서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한국으로 간 거였는데, 한국으로 가서 보니까 협착증도 생겼더라고요.
이런 것들.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다시 와서 느낀 거는 한국에서 2달 동안 돈도 많이 들이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잘하고 체력도 보충하고 뭐 살도 10kg나 쪄서 왔는데요. 오자마자 살 한 3kg는 빠진 것 같고 오자마자 뭐 한포진이랑 막 병들 재발하는 거 보면서 야,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. 그리고 한 번 나빠진 건강이 2달 만에 회복되지 않는 거구나. 그러니까 그 나빠진 것만큼 그 이상의 배의 시간 동안을 쉬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선교를 하려면 건강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선교의 절반은 건강 관리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,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들었고요. 그 이제 남아공 선교 정은교 선교사님이 와인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조금 마음으로 긴가민가 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그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침 디모데전서 5장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와인을 마시라는 말을 한 번 더 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뭐 설교에서도 듣고 뭐 방송에서도 보고 책에서도 보고 이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,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구나. 그래서 라면이란다. 와인을 신뢰감을 갖고 마셨고요. 근데 보니까 와인을 마시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또 안 좋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발암물질이 생성된대요. 그래서 이제 와인은 그만 먹으려고 하고요. 이제 앞으로 소화 조심해야 되고, 우리 남편 올 때 활명수랑 쌍화탕을 사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. 좀 어렵지만 잘 깨지지 않게 잘. 그리고 이현숙 전도사님 주신 것 같은데 도라지를 이렇게 액기스를 낸 거를 줬어요. 그게 인후염에 좋았어요.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건강식품 이런 거 전혀 안 먹었거든요. 비타민C도 안 먹었어요. 뭐 사람들이 그렇게 비타민C 노래를 해도 저는 그런 거조차도 간에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간도 안 좋아서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약도 좀 도움이 됐고요. 처음에 왔을 때 막 몸살기 있고 으실으실 했는데 그날도 홍삼 달여서 먹으니까 좋았어요. 그것도 홍삼도 막 분이엘 선교회 김명희 선교사님이 막 강요해서 가져온 거거든요. 사실은 돈으로 주셔서 저는 그거 홍삼 조금 사는 척하고 성경금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조금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홍삼 사갖고 왔는데 시키는 대로 오니까 좋더라고요. 자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뭐 이건 관심 있는 몇몇 분들만 궁금하실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선교를 오실 때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거든요. 중요한 정보고.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사는 북해노는 외국인이 거의 없고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정말 라이베리아만큼 못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. 말리나 차드나 뭐 그런데 그 소말리아 이런 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인들이 자기네들 다 못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라이베리아보다는 나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그것도 수도 몬로비아에는 그래도 뭐 큰 슈퍼가 있어요. 한국인 슈퍼는 없지만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거의 한국인 슈퍼 있거든요. 근데 몬로비아는 한국인 슈퍼에는 없지만 어쨌든 큰 슈퍼가 있어서 웬만한 건 필요한 건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북해논도 뭐 부시 정글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치즈도 내가 있을 때는 사다 놓더니 내가 없으니까 치즈 사가는 사람이 없는지 치즈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치즈 좀 갖다 놔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뭐 이상한 치즈 가져왔어요. 하여튼
파는 사람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샴푸도 어떨 적에는 안 팔아요. 아휴, 참. 선교가 성경책과 옷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, 지금은. 그래서 어, 지금 내 나이가 되신 선교사님들이 30대에 오셨잖아요, 아프리카에. 그때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는데 우리가 30대일 때 우리들은 어렸을 때 어, 이런 비슷한 생활을 해봤어요. 우물에서 물도 기르고 뭐 어깨 지게에다 물지개도 쥐고 물장수도 받고 뭐 똥퍼요 막 이러는 수세식 화장실에 재래식 전서도 보고 막 그런 거 보고 자라서 우리가 젊었을 때 30대 때는 와서 할만했어요. 그리고 아프리카가 그렇게까지 또 가난하지 않았어요. 그때는 오히려 한국이 더 가난했을 때거든요. 뭐 그렇진 않, 꼭 안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이 뭐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. 80년대나 이럴 때는. 그런데 지금 한국은 너무 잘 살고요. 한국하고 아프리카의 갭이 너무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30대들, 그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았고, 그 놀이터에서 놀고, 집안에서 놀고, 그리고, 뭐, 흙 밟는 거 이런 거는 현장 학습이나 가고, 그래야지 뭐 체험 학습이나 하고 가야지 흙 만져보고 이랬던 애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선교 오면요. 일단 못 버티고 일단 마음으로는 버텨도 건강이